연금 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네, 요즘 사교육 대책,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방류 등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다가올 미래 기금 고갈로 인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국민연금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또 바람직한 개혁 방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차관님 오늘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네. 다 궁금한 것들 다 한번 여쭤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껏 말씀 주십시오. 예. 8회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제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을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전 뭐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회보험은 말 그대로 사회란 말과 보험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질병도 있고 또 나이 든 노령도 있고 또 상해도 있고 실업도 있고 또 치매 중풍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한다는 우리가 돌본다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이 하나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낸다는 것이고요. 돈을 내는 데 있어가지고 돈 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크게 이렇게 아프게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되겠군요. 그런데 사회보험 자체는 사회보험 강제적인 그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여러 생명보험을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은 소득 재분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소득에 따라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소득에 따라 돈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받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뭐 1억 받는 사람 같은 경우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많이 내지만 우리 예를 들면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돈을 이렇게 혜택을 받게 돼 있고 예. 네. 또 가장 그 이렇게 어려운 처지는 분들 같은 경우 적은 돈을 내지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또 국민연금 또 재해보험, 산재보험, 또 실업보험, 마지막으로 치매 중풍 하는 데에서는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개의 보험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건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좀 말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시작된 건가요?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사실은 독일에서 시작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1880년도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농촌에서 서울 도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독일에서도 1883년도에 맨 처음에 의료보험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89년도, 1889년도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논의는 많이 됐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실은 1964년도에 산업재해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재해가 생기잖아요. 예. 요즘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화력발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탄 것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처음 먼저 생겼고 두 번째가 1973년도에 국민연금을 이제 생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논의도 됐고 법도 만들어졌는데 바로 74년도에 오일 쇼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생긴 것이 사실은 77년에 의료보험이 먼저 생기게 됐고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됐죠. 그리고 89년도에 우리 그 국민연금이 그리고 95년도에 우리 실업보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긴 것이 사실은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생겨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5개 보험을 완벽하게 갖춘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가 다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렇군요. 5개 제도가 딱 세팅이 됐는데 네. 처음 시작된 독일보다는 한 100년 정도 딱 100년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독일은 1888년이고요. 국민연금이죠. 우리는
그 우리 88년이기 때문에 딱 100년이 되졌고요. 지금 우리가 35년 된 그런 제도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 제도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많이 이제 세대가 바뀐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5남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애를 많이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을 봉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고령화가 되고 또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전체 노인 빈곤율은 사실은 15%인데 노인 어르신들은 사실은 38%가 빈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보호해야 되게 돼 있는데요.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이 한국의 노후수도 체제가 돼 있는데요. 전체가 0층, 기초연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0층 같은 경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 어르신들의 70% 정도인 625만 명 정도가 32만 3천 명짜리를 받게 되시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해가지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하고 직장으로 되게 돼 있고 퇴직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년을 그 직장생활 하게 되면 한 달치를 이렇게 그 사업장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8.3%가 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이 되게 돼 있고 그 많은 분들이 다 가입하시는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은 전 보통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그 주택이 9억 원 밑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이렇게 모기지로 받게 돼 있잖아요. 예. 또 농지를 이렇게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게 돼 있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직역연금 공무원 같은 경우 사학연금 이런 분들은 직역연금이라 가지고 4개 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복지부 88년도에 돼 있고 복지부가 하게 돼 있고 2,020명이 돼 있고요. 네. 공무원들은 60년도 빨리 좀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사혁신처에서 되게 돼 있고 군인연금은 국방부에서 사학연금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좀 만든 체계가 지금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큰 틀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지금 보여주신 이 노후소득 보장 체계 안에 이제 해당이 그렇습니다.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기초연금도 지금 이렇게 30만 3천 원인데 우리 근본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해서 노후소득이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이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네. 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해외의 사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 한 100년 정도 먼저 됐습니다. 예,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돼 있고요. 외국의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돼 있습니다. 네.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고요. 독일은 1888년도에 제일 먼저 가입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후생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1944년도 그 전에 돼 있었고요. 네. 또 기초연금도 61년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입을 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7%가 넘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사실은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계속 독일이 이제 지금 계속 연금 개혁을 하고 약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렇게 60까지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59세까지 이렇게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는 62세까지 이렇게 그 계속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2세를 늦춘 겁니다. 64세로 늦췄더니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일을 더 하게 되냐. 네. 왜 일을 안 하게 돼도 60%가 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60세까지 돼 있지만 그걸 늘리게 된 지금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가 점차 가고 있거든요. 올해는 63세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정년 연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독일, 일본, 프랑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 나라들이 다 이건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점차 재정 개혁을 하는 연금 개혁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뭐 프랑스 소식이 워낙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연금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국내 연금은 일본을 통해서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속도도 빨랐고 네. 여러 가지 좀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예, 제가 지난 그 12월 달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네.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29.9%가 그 고령화율입니다. 우리는 지금 18.2%밖에 안 되고 네. 있는데요. 네.
일본은 2004년도에 큰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가 13.934%의 그 이렇게 연금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점차 올려가지고 지금 18.2%가 지금 2018년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보니까 해마다 0.354%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연금 개혁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보통 70년 후에까지도 최소한 한 배 정도는 한 해 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연금의 개혁의 기본 원칙인데요. 일본은 특별하게 그 100년을 좀 보고 예.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면 2123년에도 한 1년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좀 제도 중에 하나가 그분들 말로는 마크로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점차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네. 우리가 88년도 연금 가입할 때만 하더라도 70.4세가 우리 연금 가입 예. 그 노령 그 올해 평균 수명했었습니다. 평균 수명. 네. 예. 근데 지금 84세가 됐어요. 그때보다 14년이 오래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그렇게 하게 되면 연금 급여를 좀 깎는 것 같고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저출산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 태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연금을 그 보험료를 낼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급여를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그때 2004년도에 도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미리 도입을 한 상태군요.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들어질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하셨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당시엔 70.4세, 네. 지금 84세,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일본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국민연금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한 상태인지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국민연금은 사실 전국민 연금이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4대 큰 이렇게 지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이제 가입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분들이 보게 되면 그 만 18세에서 만 59세까지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2,250만 명 정도가 지금 연금에 지금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중에 네. 642만 명이 지금 연금을 또 타고 계십니다. 타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직장인들은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사업장 가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1,479만 명 정도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684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자는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연금 제도가 좋아서 내가 가입을 하겠다는 분들은 임의 가입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3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도 좀 초반이 되겠죠. 그때 연금이 여러 가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임의 가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37만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내가 이제 연금을 이렇게 지금 탈 수 있는데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있는 분들 50만 명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연금을 조금씩 그 해마다 이 안 받는 만큼마다 더해서 제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2,250만 명이 가입자십니다. 네. 네, 2,250만 명 가입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어느 정도 내야 하는 건가요? 예, 보험료가 이제 기준소득월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본봉 수당 다 합친 보통 자기 그로스 금액을 매기게 돼 있는데요. 지금 9%를 내게 돼 있습니다. 9% 내게 돼 있는데 보통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4.5%를 내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그 사업주가 4.5%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9%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 이렇게 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걸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두리누리 가입자라고 그래가지고 네. 직장에서 저소득층 임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어민도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있는 그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그 소득 그 내는 보험료 50% 정도를 저희가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저희는 많이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연금제도를 계속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이 본인들이 안전하게 소득을 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네. 또 좀 다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지원하고 있군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제 7월부터 좀 오른다.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기준 소득 월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중에 좀 그런 부분 조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 오르는 건 아니군요. 오르는 않습니다. 원래 예. 9%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험료를 책정을 하게 되냐면 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금년 7월달에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분 소득이 22년도에 21년보다 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소득을 받아가지고 4월달에 오르게 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7월달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 자체가 20년도가 21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 소득의 9%를 저희가 똑같이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최저소득과 보험료가 상한선이 있습니다. 37만 원이 되겠고요. 네. 또 그 가장 높은 것은 590만 원까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한 1년에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그분은 590만 원까지만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 한 달에 그렇습니다. 590만 원을 기준으로 거기에 9%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숫자가 좀 달랐으니까 네, 올랐네라고 올랐네. 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소득의 비율 네. 만큼 이제 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좀 요율 자체가 막 확 오른 건 아니고 요율은 똑같은데 지난해 그 소득이 그 전에보다 오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9%다 오르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오른 걸로 나타나게 된 거답니다. 그만큼 지난해 많이 버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또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아. 이 부분인데요.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예, 짚어주시죠. 지금 저희가 보험료는 9%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내게 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40년을 근무하시게 되면 내게 되면 40%를 받게 되십니다. 네.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직장인들이라고 치게 되면 9%면 27만 원을 월 내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13만 5천 원을 내고 또 사업장이 13만 5천 원을 냅니다. 그렇게 하게 40년을 내게 되면 그 300만 원의 40%는 120만 원 정도를 본인이 타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88년도지만 35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높낮이를 보게 되면 19.2년 정도를 가입을 하십니다. 19.2년. 그리고 내는 수급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22% 정도를 이렇게 타게 돼 있어가지고 한 평균적으로 60만 원 정도를 보통 타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많이 내시면 많이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사실은 돈이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기 소득에 따라 내지만 사실은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소득에 따라 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보험이긴 하지만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그런 것으로 약간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사실 건강보험이라든지 또 실업보험이라든지 또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단기보험입니다. 아. 그래서 국민연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900조가 넘잖아요. 그런 그렇죠. 돈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 많이 내면 낼수록 많이 내면 받는다. 좋습니다. 근데 워낙 네. 길게 이제 보험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가입자분들도 한 30만 명, 30만 명, 그렇죠. 37만 명이라 또 말씀드렸던가요? 예, 탈 예. 때가 됐는데 더 내시고 받겠다라는 예. 분들도 있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탈 때가 됐는데 내가 소득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또 일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해마다 그다음보다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저희가 한 2달 동안 네.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갈 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차관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첫 방송이긴 하지만 첫 회긴 하지만 예,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예, 예. 계속 뵙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대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또 연금개혁, 또 교육개혁인데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몇 번에 걸쳐 부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기 내 모든 개혁을 완수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다만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우리나라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우리 KTV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고요. 정말 제가 앞으로 8회 동안에 걸쳐가지고 왜 연금 개혁이 필요한지, 또 연금이 되게 되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외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분 여러분께서도 이 프로를 잘 봐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연금 제도가 잘 돼가지고 나의 연금이, 내 노후가 잘 보장될 수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뭐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이 있으면 네. 또 반영을 해서 네. 또 말씀 들어보고 맞습니다. 그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